이제 10차 시입니다. 10차 시서부터는 이제 실전적으로 우리 보험증권을 가져왔을 때, 회수했을 때 분석 대상을 어떤 것으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적용해보고 또 진단도 해보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시에 나눠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차시에서는요, 상품명과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시를 놨는데요. 이건 어떤 특정 상품을 예시한 것이라 보기보다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구나 정도에서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무배당 땡땡땡 변액 유니버설 통합 종신보험 가로 열고 보장형 계약 가로 닫고 또 가로 열고 일종 소득 보장형 55세형 1% 지급형 표준체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품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명 속에서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이네. 그러면 유배당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겠네. 물론 지금 생명보험 상품 중에는 유배당 상품은 거의 없는 거죠. 예. 뭐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 유배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연금저축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경우보다는 이런 보장성을 많이 가입하시기 때문에 보장성은 무배당으로 거의 일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땡 이것은 뭐 각 회사의 어떤 고유한 상품의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확인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 변액입니다. 자, 변액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 변액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라든가 변액 종신보험이라든가 변액 연금 같은 상품들 앞단에 변액이 있어서 보험료 들어온 걸 가지고 특별 계정인 펀드 계정에 넣어서 그에 따른 수익 성과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환원시키는 그래서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니버설이라고 하면 일종의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을 얘기하죠? 납입 중지나 유예라든가 혹은 중도 인출이라든가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세대별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은 보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증권 안에 관리가 가능한 그러한 상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니까 종신보험을 다 아시겠지만은 사망보장을 주로 하고 있구나. 가로 열고 보장형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종신보험은 당연히 보장형 계약일 것이고 저축성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이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가로 열고 1종이 돼 있죠. 자, 1종, 2종, 3종 이렇게 있는데요. 1종, 2종, 3종이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아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1종, 2종, 3종이 달라진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득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보장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소득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구나. 소득보장이라는 말이 그 뜻이니까 월지급 형태로 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들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또 55세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보장형이 언제까지 가능한 거냐? 이게 사망 시점까지가 아니라 일정 시점까지만 보장이 가능하구나. 그게 55세형이구나. 그럼 55세형이 있다고 한다면 60세형도 있고 65세형도 있겠구나. 이런 짐작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건너가 봤더니 1% 지급형입니다. 월소득 보장을 55세까지 하는데 얼마를 줄 거냐 또 중요하겠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1%구나. 근데 통상 생명보험의 상품 중에는 주계약의 1%, 주계약의 2%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계약이 1억이면 월 지급 형태로 100만 원씩 55세까지 주는 것이구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표준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신체 조건을 갖고 가입된 경우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품명 속에서 이제 어지간한 정보들이 다 유추가 됐다고 한다면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고객은 무엇을 의도하고 이 상품을 가입했을까?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컸구나. 왜냐하면 1% 소득보장형 55세형 1% 지급형이라는 게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경제활동하는 기간인 55세까지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기에 사망보장을 강하게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상품을 가입하신 거구나. 이분은 사망보장 니즈가 크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반드시 상품명을 먼저 확인하시고 고객의 의도까지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증권 안에서 보험기간, 즉 보장기간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증권들 대부분 보게 되면 주요 질병이라든가 재해, 상해 같은 특약들이
60세 만기,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암 질병 같은 경우는 후기 노인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후기 노인이라고 하면 75세 이후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75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런 암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실제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80세까지 암 보장이 돼 있었던 기가입증권을 갖고 있었던 어떤 어르신께서 세월이 지나서 83세에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까지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83세는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비 자체를 아예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고객들 만났을 때 보험 기간에 대한 연장을 의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제안을 해 주시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기간은 최근에 100세 시대니까 가장 가급적 길게 보장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컨설턴트의 역할과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납입 기간에 대한 부분도 보험 분석 대상에 삼아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보통 기가입증권을 만나게 되면 기계적인 설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년 납 설계 혹은 60세 납 설계를 많이 보게 되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납에 종신까지 보장하는 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납에 80세 만기나 100세 만기 이런 기가입증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20년 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설계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한 번쯤은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최근에 우리 고객들의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납입 기간에 대한 조정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납이나 30년 납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고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객의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개인들의 삶의 변화인데요. 자,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득 곡선과 지출 곡선이죠. 지출 곡선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득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해야 소득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20대 중반서부터 소득이 발생한다 치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게 최근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제 50세 전후로 해서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50대 초반 언저리까지는 안정적인 급여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소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이든 타이든 나오게 되면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50대 초반서부터 소득 불안정기로 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소득 불안정기로 가는 이 국면에서 또 하나의 겹쳐지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써야 되는 돈의 지출 구멍들, 소위 우리가 재무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비라든가 자녀 결혼 비용이라든가 노후 생활비 이런 것들이 이 50대, 60대, 7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도 늦게 하기 때문에 점점 써야 되는 돈의 지출 구멍들이 뒤로 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또 높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 큰 돈 써야 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재무적 위험이 덜하겠죠. 그런데 소득의 어떤 불안정 국면 속에서 써야 될 돈만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 시기만큼 불안한 시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대한 보장도 강화가 돼야 되겠지만 보다 우리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이 보험이 완납이 처리가 되고 보장을 끝까지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시려면 소득 안정기에 완납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객을 만나게 되면 보험료 상승이 있을지언정 10년 납도 상당한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10년 납으로 해가지고 소득 안정기에 완납을 하게 되면 보장은 어쨌건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깨고 또 중간에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들은 사실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건 기회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기가입증권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년 납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납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30년 동안 낼 수도 있고 여전히 20년 동안 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납, 15년 납도 유의미한 납입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계적인 설계를 하지 말고 기계적인 제안을 하지 말고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그러한 납입 주기로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재설계해서 제한해 보자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득 사이클에 맞춘 그런 시각 속에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증권 분석 대상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자면, 상품명 우리가 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 상품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명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분석 대상으로서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을 봤습니다. 보험기간은 100세 시대의 장기 생존 시대에 맞게끔 재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납입기간은 기계적 설계를 하지 말고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즉 소득 주기에 맞는 그런 안정적인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재설계를 우리 고객들한테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강조를 해드립니다.